뇌졸중은 혼자 있을 때 가장 무섭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후유증 없이 회복할지 아니면 평생 한쪽 몸이 불편한 채 살아갈지가 갈립니다. 저는 81세 신경과 전문의 박성우입니다. 지난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장면은 처음 증상을 놓치거나 기다리다가 골든타임을 흘려보낸 뒤에 늦게 오신 경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갑자기 쓰러져서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증상 시작 직후 몇 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의식이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짧은 시간을 놓치면 뇌의 일부가 영구적으로 손상되어 말과 움직임, 기억까지 잃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낮에 가족이 없는 시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위험은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이 손에서 떨어졌는데 그냥 밥풀을 주워 담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을 바꾸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혼자 집에 있는데 젓가락이 손에서 툭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조금 쉬면 낫겠지 하고 TV 앞에 누워 계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아무 일 아니겠지 하고 10분, 20분을 미루다가 두 다리로 걸어 들어왔던 환자가 몇 시간 뒤 들것에 실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반대로 즉시 행동한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7단계 대처법을 실제 환자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응급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는 황금 설정도 알려드리니 끝까지 들으세요. 첫째, 증상을 알아채자마자 즉시 멈추기입니다. 뇌졸중 전조 증상은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딱 기억할 건 5가지입니다. 첫째, 갑자기 얼굴 한쪽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거나 거울을 보면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웃을 때도 양쪽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72세 김모 씨는 아침 세수를 하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한쪽만 웃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119에 신고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거울 대신 휴대폰 셀카 모드로 확인하다 증상을 알아챈 경우도 있습니다. 둘째,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들고 물건을 자꾸 놓치거나 걸을 때 자꾸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69세 박모 씨는 부엌에서 컵을 잡으려다 손에서 미끄러뜨리고 걸음을 옮기다 벽에 부딪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 가 뇌경색을 조기 발견했습니다. 이런 증상은 평소 관절통이나 허리 문제로 착각해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셋째,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지고 하고 싶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65세 정모 씨는 손주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고 말이 꼬여 가족이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말이 꼬이는 현상은 술에 취한 것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몸의 균형을 갑자기 잃는 경우입니다. 평소엔 멀쩡히 걷던 분이 갑자기 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74세 이모 씨는 거실을 걷다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졌지만 즉시 신고해 큰 부상 없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히 어지럼증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는 눈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시야가 한쪽이 가려진 것처럼 보이거나 물체가 둘로 겹쳐 보이고 시력이 순간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70세 한모 씨는 TV 자막이 갑자기 흐릿하게 겹쳐 보여 병원에 가 뇌혈관 협착을 조기에 발견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노안 때문이라고 넘기기 쉽지만 갑작스럽게 한쪽 시야가 사라지거나 겹쳐 보이면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뇌졸중을 의심하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뇌세포는 매 분마다 수백만 개씩 사라집니다. 62세 최영자 씨는 TV를 보다가 갑자기 왼손이 무거워지고 말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1시간이나 기다린 뒤에야 전화를 했습니다.
결국 시술 후에도 오른손 마비가 남아 재활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70세 박인호 씨는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신고했고 40분 만에 병원 도착해 혈전 제거술을 받고 일주일 만에 정상 퇴원했습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혼자 있습니다. 뇌졸중 의심 증상입니다. 얼굴이 처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합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집 전화보다 휴대폰이 더 유리한 이유는 위치 추적이 가능해 구조대가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현관문과 대문을 열어두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면 구조대가 들어오느라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71세 오성민 씨는 저녁 식사 후 갑자기 얼굴이 처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즉시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거실 불을 켜두었습니다. 구조대는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이 덕분에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이 있다면 다른 방에 넣어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구조대 진입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가장 좋은 건 상체를 30도 정도 세우고 편안하게 반쯤 누운 자세입니다. 목과 어깨를 이완시키고 조이는 옷이나 액세서리를 풀어주세요. 바닥에 엎드리거나 높은 곳에 앉아 있으면 위험합니다. 69세 김정자 씨는 발병 직후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가 어지럼증이 심해져 거실 소파로 옮겼습니다. 부드러운 곳에 앉아 있으니 의식을 잃었을 때 다치는 것을 피할 수 있었고 호흡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요를 덮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머리 방향을 살짝 옆으로 두어 구토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세요. 가까이에 혈압계나 혈당기가 있다면 빠르게 재고 메모해 두세요. 66세 한도연 씨는 발병 직후 혈압을 측정해 210에 110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응급실에서 바로 확인해 즉시 혈압 조절 약을 투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뇌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측정을 위해 불필요하게 오래 움직이면 안 됩니다. 계측기는 평소 손 닿는 곳에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섯째, 가족이나 이웃에 연락하세요. 혼자 있을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줄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74세 장미경 씨는 남편이 외출한 날 증상이 나타났지만 119 신고 후 바로 옆집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친구가 3분 만에 달려와 손을 잡아주며 의식을 잃지 않게 도왔고 구조대 도착 때까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연락은 한두 명만 하세요. 너무 많은 사람에게 전화하면 체력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을 사람이 집 주소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움직이지 말고 올바른 호흡을 유지하세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내쉬는 4-6 복식 호흡을 하세요. 침 삼키기 어렵거나 구토가 나오면 머리를 옆으로 돌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세요. 67세 이순자 씨는 요가에서 배운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해 의식과 맥박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시술 후 하루 만에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물이나 음식은 절대 먹지 마세요. 삼키는 기능이 떨어져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물이라도 삼키면 폐로 넘어가 폐렴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꼭 알아야 할 황금 설정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응급정보 등록입니다. 아이폰은 건강, 안드로이드는 응급정보 메뉴에서 이름, 나이, 혈액형, 복용약, 알레르기, 기저질환 긴급 연락처를 입력해 두세요. 잠금 상태에서도 구조대가 확인할 수 있어 적절한 처치를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76세 정문식 씨는 이 설정 덕분에 혈액응고제 복용 사실이 현장에서 확인되어 신속하고 안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와 금연, 절주, 균형 잡힌 식단,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이 필수입니다. 가족력이 있으면 40세부터 정기적인 뇌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에서 살아남습니다. 오늘 배운 7단계를 머릿속에 저장하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배운 대로 차근차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